고등뿌리 수학은 고등학교 수학나무의 뿌리가 됩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은 이 고등뿌리 수학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번 PPT는 다항식 방정식에 대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항식 방정식이 뭔가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fx 이렇게 쓰죠. y는 하면 ax, n성 이런 것은 이렇게 쓰이는 것은 이제 함수죠. 다항식 함수죠. an, xn승, an-xn-쭉 해서 a자승, a2의 x자승, a1 x, a0 이것이 우리가 쓰는 다항식 함수죠. y 그렇죠? fx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급수식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방정식 하면 말이죠. 방정식은 변수가 한 개인 n차 다항식 방정식은 이 함수가 아니라 이것에 우리가 보통 우변을 0으로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다항식 방정식이에요. 이게 다항식이니까 다항식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의미는 0이라는 의미는 좌변이 0이 되는 x값을 구하는 것이 이 방정식이에요. 그렇죠? 좌변이 x값을 구하는 좌변이 0이 되는 우변하고 똑같이 0이 되는 값을 찾는 것이 그것이 방정식입니다. 함수에서는요. 여기는 x값이 변수이기 때문에 어느 x값을 갖더라도 어느 x값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함수값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함수죠. x는 어느 값이라도 됩니다. 모든 실수가 되죠. 모든 실수값을 가질 수 있고 그것에 의한 함수값을 이 식이 만들어내는 함수값을 fx라고 하죠. 이것이 이제 함수입니다. 함수에서는 x가 모든 변수가 여기서는 될 수 있죠. 모든 실수가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방정식이 되면 우변이 0이면 이 좌변 함수에서 이 좌변이 0이 되는 x값을 찾는 것이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방정식은 이 우변이 0이므로 이 식의 값이 0이 되는 것을 찾는 것이 방정식입니다. 여기에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y는 x자승 마이너스 6x 플러스 14 이건 함수지요. 그래서 x가 모든 실수값을 가질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함수값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함수예요. 여기에 이제 이 모든 x값이 모든 실수값을 가질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함수값이 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좌변을 0으로 하면은요. 0을 하는 건 이것이 바로 x자승 마이너스 6x 플러스 14는 0 이렇게 해서 y가 0으로 되는 것이 이것이 방정식입니다. 이렇게 우변 전부 다 한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해서 0을 쓰면 이것이 방정식이에요. 그럼 방정식과 함수는 어떻게 다를까요? 여기서는 y가 0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방정식이란 fx 함수의 결국 x축을 지나는 점 이게 y가 제로니까 x축이죠. 그래서 결국은 방정식이란 이것을 함수로 봤을 때 이 함수가 x축을 지나는 점을 찾는 것이에요. 그 x좌표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이란 함수가 x축을 통과하는 그 x축을 통과하는 점 그것을 찾는 것이 방정식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근이 구해지는 것입니다. 방정식과 함수의 차이는 그거예요. 방정식은 이 함수가 x축을 지나는 근을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0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식을 다시 쓰면요. x자승 마이너스 6x는 마이너스 14. 이건 어떻게 되죠? x자승 마이너스 6이라는 그래프와 이런 y는 마이너스 14라는 수평선의 교점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그런 식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x자승 플러스 14라는 이차함수와 6x라는 1차함수의 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좌우 두 개 함수의 교점을 찾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함수와 이 함수의 좌우 두 개 함수의 교점을 찾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다 결국은 같은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나
이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나 이 좌우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나 이런 그래프와 이런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나 그 교점은 모두 같다는 것입니다. 같게 되죠. 그 근은 같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방정식이에요. 같은 방정식입니다. 그때 해석이 다르죠. 이런 경우에는 x좌승 마이너스 6x 플러스 14 이 그래프가 x축을 지나는 그 점을 찾는 것이고 이건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을 찾는 것이고 이것도 다 좌우 그래프의 교점을 찾는 것인데 결국은 그 교점이나 근이나 모두 서로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이죠. 결국 보면 같은 방정식이고 근은 모두 같아요. 해석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지만 그 결과적인 근은 모두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다항식 방정식의 종류는요. 1차 방정식, 1차 함수에 대신 우변에 0이 있는 게 방정식이에요. ax 플러스 b. 2차 방정식은 ax자승 플러스 bxc는 y 하면 함수고 0 하면 이제 이게 방정식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근을 구하는 것입니다. 좌변이 0이 되는 x값을 구하는 거죠. 3차 방정식은 똑같아요. 이게 y 하면 3차 함수고 fx, y 하면 3차 함수고 이게 0이라는 것이 이제 방정식이에요. 0이 되는 그 근을 구하는 거죠. 4차 방정식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다항식 방정식은 그냥 다항식 함수에서 y 값이 0이 되는 것을 찾는 거예요. 이게 y인데 y 값이 0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x축을 지나는 그 점을 찾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방정식을 푼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것이에요. 우변이 0이 되는 근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다항식의 방정식의 근은 그냥 인수분해로 찾는 이거밖에 없어요. 인수분해로 찾아야죠. 왜냐하면 인수분해라는 게 이렇게 해서 좌변이 0이 되게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그럼 2차 방정식은 x-알파, x-베타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그는 x는 알파, x는 베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3차 방정식은 이게 3개로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최대로 3개로 나오죠.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해야지만 근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잘 배워두셔야죠. 그래서 4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예요. x-알파, x-베타, x-감마, x-델타 해가지고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방정식의 근은 그냥 인수분해로 찾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그냥 찾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인수분해에서 이것이 이제 다항식의 방정식이나 근은 실근이 될 수도 있고 허근이 될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2차 방정식에서 이게 허근이 될 수가 있죠. 그거 차이가 있어요. 실근으로 그러니까 실근으로 인수분해가 되냐 실근과 허근으로 인수분해가 되냐 그 차이지. 여하튼 인수분해로 다항식의 방정식의 근은 인수분해로 찾아야 돼요. 대신 이제 그 근이 실근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허근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다항식의 방정식의 해라고 하죠. 근을 당식 근이라는 얘기죠. 그럼 다항식 방정식의 해는요. ax 플러스 b는 이건 이쪽 0으로 넣으니까 x는 마이너스 a분의 b. 2차 방정식은 유명한 이 근의 공식이나 인수분해로 구해죠. 이것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자승 마이너스 4ac. 이 공식은 잊어먹을 수가 없는 공식이죠. 이 근의 공식으로 하든가 그는 인수분해를 하든가 혹은 이 공식으로 찾아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인수분해 하든가 이 공식으로 찾습니다. 그리고 3차 방정식은 이거는 이제 a가 이제 플러스이기도 마이너스이기도 하지만 이런 거 3차 방정식은 반드시 실근 하나를 갖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2차 함수로 2차 방정식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 경우에는 이제 A는 실근을 갖는데 이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면 이게 찾아지는데 A는 인수분해로 찾든가 혹은 인수분해가 안 되면 전자기 컴퓨터로 찾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되면 근데 이제 3차 함수가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게 얼마나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3차 함수는
근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전산으로 해야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많으니까 그런 건 전산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는 문제는 다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4차 방정식은 이제 이건 근도 이것도 인수분해로 찾던가 인수분해가 안 되면 전자계산으로 찾아야 돼요. 이건 공식이 3차 함수 붙으면 뭐 근을 찾는 공식이 없어요. 그래서 인수분해 하든가 인수분해가 안 되면 전자계산식으로 전산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건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을 구하는 유일한 공식이 있는 것은 2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이 근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인수분해를 하든가 혹은 전자계산으로 해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요. 다항식, 방정식이 왜 중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어요. 우리가 뭐 다항식, 방정식 하면 그냥 평범하게 그냥 넘어가기 쉽지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항식, 방정식이 왜 중요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삼각함수 방정식이나 유리방정식, 지수방정식, 무리방정식, 로그방정식 이런 방정식은 상당히 우리가 어렵죠. 다항식에 비하면 다 어려운 방정식이죠. 지수방정식, 무리방정식, 로그방정식 다 이게 어려운 방정식인데 이러한 여러 가지 함수의 방정식은 이런 방정식도 결국은 다항식 방정식으로 풀어진다 이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인, 로그나 지수나 무리 이런 방정식은요. 결국은 다항식으로 만들어서 풀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항식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삼각함수, 로그함수, 지수함수, 무리함수, 유리함수 이런 방정식도 전부 다 결국은 다항식으로 풀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인 자승 x 마이너스 사인 x 이거 사인 x를 라지 x라고 치환시키면요. 이건 라지 x 자승 마이너스 x는 0 이런 다항식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걸 푸는 거예요. 이거 인수분해 다항식은 인수분해로 푼다고 했어요. 이렇게 푸니까 x는 0, x는 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sin x가 1, sin x가 0이에요. 그러니까 x는 여기는 2분의 파이가 될 것이고 이거는 0이나 파이 이런 값을 가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이런 다항식으로 만들어서 풀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로그 3의 3x 마이너스 1은 2 뭐 이런 방정식이 있다면요. 이것도 이건 0보다 커야 되니까 진수가 그래서 x는 3분의 1보다 커야 되고 여기다 이제 로그 3, 3x 마이너스 1은 여기도 같이 로그 3으로 만들어주면 이건 로그 3의 3의 자승 그렇지 않습니까? 로그 3의 3의 1이니까 이게 자승. 그럼 여기서 로그 3, 로그 3은 같으니까 진수도 같아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3x 마이너스 1은 3의 자승. 그러면 x는 3분의 3 이렇게 풀립니다. 3분의 10. 결국은 이 로그식도 로그 방정식도 결국은 이런 다항식으로 만들어서 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지수 방정식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로그라는 연산자를 씌우는 거죠. 로그 밑수가 10입니다. 그 로그를 다 씌우면 돼요. 여기가 이 등식이니까 그럼 이거는 x 플러스 3 로그 2는 x 마이너스 1 로그 3 그럼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3은 로그 2분의 로그 3 뭐 이건 이제 로그 값은 로그 하면서 좀 배우시겠지만 이거 하면 1.585예요. 그러면 이것은 x 플러스 3은 1.585 x 마이너스 1 이런 방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지수 방정식도 이렇게 다항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럼 x 풀면 이것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무리 방정식 볼까요? 루트 2x 플러스 3은 x다. 이런 경우에는 루트 1이 0보다 커야 되니까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커야 되고 이것이 루트 값이라서 이게 플러스 루트가 이게 플러스 아니에요? 이 앞이 플러스니까 x도 0보다 커야 된다는 이런 두 가지 조건이 나오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변을 차승해서 2x 플러스 3은 x 자승 이렇게 다항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무리 방정식도 결국 다항식 방정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그냥 풀면 돼요. 이렇게 풀면은 인수분해 돼 가지고 x는 3, x는 마이너스 1인데 여기 조건에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x는 0보다 커야 되죠. 결국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제외하고
x는 3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사인 함수든 로그 함수든 지수 함수든 무리 함수든 결국은 다항식으로 만들어서 풀어 나가기 때문에 이 다항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항식은 중요해요. 그리고 다항식 방정식을 푸는 것은 결국은 인수분해로 그 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항식 방정식이 이래서 중요하니까 다항식 방정식이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그걸 푸는 것은 인수분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함수가 나오더라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다항식으로 내가 이거를 다항식으로 만들어내면 됩니다.